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네, 출마 회견은 국회도 아니고요. 당사에서 했습니다. 당원 존중하겠다 바로 의미가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 거의 없고 먹사니즘에 대한 얘기 있었습니다. 풀어주시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수권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가 당대표 선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당원들에게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보지 않고요.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정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단순히 그냥 당대표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대선을 겨냥해 두고 또는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대권 후보로서 또 대선을 가는 길에서 중요한 길목이다, 또 중요한 어떤 자리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해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비전을 심어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판 아예 없어서 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이것 말고는 챙길 게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자기가 안 챙겨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대응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대응이라든가 뭐 이거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고, 방송 장악 관련한 건 또 최민희 위원장이 또 다 알아서 하시고, 이 맹장이 활약을 해주시는 덕에 자기는 민생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본인에게는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뭐 연임은 거의 확실한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당원들을 향해서 절 지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챙길 것 딱 요거밖에 안 남아요. 민생.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낫죠,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와야 될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자기가 이런 걸 먼저 선점해 나가면서 민생 챙기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비전 제시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이번에 한 분이 또 출마를 해가지고요. 그분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조사했고요. 7월 6일에서 8일까지 이 부분은 이제 전 국민 여론조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42.9%,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18.1%.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전 국민 조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오차범위 밖으로 넘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이제 진보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저는 대략 이 김두관 후보가 아주 열심히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치고 올라가서 뭐 잘하면 한 3, 전체적으로는 7대 3.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7, 이제 김두관 후보 뭐 3. 이 정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그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요.
이게 8대2로 간다든지 9대1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건 뭐 북조선 노동당이냐 이런 얘기 분명히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겁니다. 6대4는 또 그렇잖아요. 네. 예, 이재명만 6대 그럴 6대4 이렇게 나오면 김두관이 선전했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7대3 정도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좀 귀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3파전을 치르게 됐다는데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86년생이라고 하고 38세라고 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에 저희가 좀 더 귀 기울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세게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세게 이 말을 많이 하셨던데 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 그 당대표 선거 보세요. 진흙탕 싸움의 난장판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치부가 다 드러나요. 그렇게 싸우는 건 저는 절대 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경선이면 정말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지 그런 과거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치부를 들춰내고 상대방 공격하고 네거티브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상처뿐인 승리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세 분이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세 분 다 정말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당을 이끌어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짧게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어쨌든 최근에는 워낙 이재명 전 대표가 그 강점을 지니고 있고 네. 예, 여론의 지지층이 높으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거 약속 대련 아니냐 혹시 김두관 후보 혼자 이재명 대표 나오기에는 좀 그러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인터뷰 들어보고 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는데 그래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제왕적 대표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1인 체제 거기까지는 했는데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김두관 후보가 만약에 그냥 약속 대련이면 아니 당이 이렇게 이런 체제로 가면 되겠느냐 자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까지 꺼냈냐면 공천 문제까지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 예를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천 제도에서 본인도 공천 받아서 물론 이제 낙선을 하시긴 하셨지만 공천 받으셨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약속대로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게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또 딱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건 윤석열 정권의 패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약속대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뉴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